토마토를 심었는데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전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줘. 또 다른. 저는 당연히 물을 줬어요. 당연. 마르니까. 식물이 마르면 물 부족이잖아. 옷이 안 sol어나더라고요. 또 줬어요. 결국 죽었어요. 아유, 이거 베란다에 있다는 거. 스티로폼. 그래서 이거 버리자. 이거 저기 스티로폼이랑 이게 안 좋은가 봐. 버리려고 해요. 들려고 보니까 물이 넘쳐 흘러버렸어요. 배수관. 제가 판단했던 건 처음에 판단한 건 원인을 물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정확한 원인은 물이 너무 배수가 안 돼서 많아서 썩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채소니까 그래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소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었다면 거꾸로 처방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따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아까 죽는 병이 아닌데 다 죽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뭘 찾았습니까? 원인을 해결책. 구체적인 원인 찾은 거예요. 구체적인 원인. 그 암이 왜 걸리느냐? 구체적으로 찾지도 않고 해결하겠다고 잘라내기만 하잖아요. 잘라내면 뭐예요? 원인이 있는데. 애가 울어, 애가 끊임없이 울어대요. 해결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원인을 찾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인 안 찾아. 우리 애가 우유. 까꿍 재미있는 얘기죠. 알고 보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우는 아이를. 저쪽은 뭐예요? 동화책 읽어주면 뭐예요? 지금 가래, 가시가 찔려서 아픈데. 그걸 찾아서 빼줘야 되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원인을 찾았느냐. 흔히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산속에 들어갔더니 시골 생활했더니 암이 좀 나았대 그분. 그런 얘기를 방송에도 나오고 종종 나오잖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럼 산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마 또 머릿속에는 산소가 아니까 그런 생각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을. 저도 산속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오래전에. 근데 이제 보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제 장수인들이 많이 섭취한 것 아까 나왔어요. 첫 번째 뭐를 많이 먹었다고 나왔습니까? 소금. 순서대로 좀 본다면 제주도 감산리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셨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을 많이 마셨어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서 물을 적게 먹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을 많이. 소금을 쓰고. 근데 물 먹어서는 우리가 소금 못 먹게 하니까 소금 먹으면서 많이 쓰죠. 물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소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다 어쨌든 노폐물이 빠져나가겠죠. 되게 우리가 왜 바깥에서 일하다가 물도 안 먹고 막 힘들게 일해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다 캐요. 그때 물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맑은 물이 나오죠. 맑은 소변이 나오죠. 노폐물을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빼내려고 해도 물이 없으면 못 빼내죠. 여분의 물을 있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졌다. 제주도 감산인 사람들은 좋은 나쁜 물은 필요하면 내가 설명드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결국은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세포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됐다. 물과 영양과 산소잖아요. 혈액은 물과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염분 짜게 먹었다는 얘기죠. 된장 많이 섭취했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한 평인가요? 그 일본 나가는 회도 그렇고 한 평 사람들도 짜게 먹었다 나왔습니다. 자,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뭐를 또 많이 섭취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해요. 물이 효과를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두 번째, 소금을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 해결돼요. 지방을 분해해서 부착해서 빠져나가게 배출을 시킵니다. 소금을 먹으면.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소금을 적게 섭취했더니 고지혈증이 됐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지혈증이 해소된다는 얘기죠.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는 혈중 지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액이 끈적거리죠. 끈적거리니까 혈류가 나빠져요. 근데 소금을 섭취하면 고지혈증이 해소돼서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혈액이 세포에 잘 공급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염분을 충분히 섭취했더니 세포에 물과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더니 장수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늘을 많이 섭취했다는 얘기가 나서 마늘이 한편인가요 참? 재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아까 장수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 장수 사람들이 그 소금을 염장식품을 많이 섭취했다고 그랬죠. 좀 헷갈렸네. 자, 그건 뭐 어디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마늘을 섭취했더니 장수했어요. 그럼 마늘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늘에 맵고 아린 알리신 성분이라고 있어요. 맵고 아린 성분 있잖아요. 얘가 혈전을 용해줍니다. 혈전. 혈액이 딱딱하게 굳은 거, 덩어리진 걸 잘게 부숴줘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니까 모세혈관을 다 통과하겠죠. 통과하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늘을 많이 섭취한 지역이 장수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혈전이 용해져서 모세혈관이 뻥뻥 뚫리니까 혈액이 잘 공급됐다. 결국은 뭐가 공급됐어요? 물과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감산리 사람들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셨다. 맑은 공기가 나왔어요. 아까 슬쩍 지나갔겠지만 맑은 공기. 그러면 맑은 공기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맑은 공기에는 영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관이 없죠? 맑은 공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공통점은 산소다. 산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줬더니 장수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얘네들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건강에는 산소가 핵이다 이거죠. 얘네들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거고 얘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반대로. 인간이 사망하는 경우는 왜 사망하는가 보겠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하죠. 뇌출혈은 뭐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옆으로 혈액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뇌세포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에 뭐가 공급이 안 돼요? 물과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일단 두 번째, 심근경색 아시죠? 심근경색. 심장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쭉쭉 짜줘야 돼요. 수축, 심축력 있게. 근데 심근경색 환자들은 쭉쭉 못 짜주는 거예요. 굳어서. 그럼 뭐를 공급 못해요? 또 역시 혈액을 공급 못하겠죠. 그래서 혈액을 공급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 어디에? 뇌에 공급 못하면서 사망하는 거예요. 물과 영양과 산소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숨을 막아도 죽죠. 4분만 막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숨을 막았다가 해서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세포에? 맥박 잘 뜁니다. 더 잘 뛰어요. 더 열심히 뛰어요. 조금이라도 남은 걸 보내려고 산소를. 영양이 공급이 안 됩니까? 숨 막고 한번 맥박 뛰어보세요. 더 빨리 뛰어요.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숨 막았더니.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더니 장수했고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됐더니 죽더라. 다 죽어가는 환자도 산소 호흡기를 끼워놓으면 어떤 경우는 몇 달을 살아요. 산소가 어떤 생명 건강의 핵이다. 핵. 그러면 제가 이걸 근데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전이라고 얘기하죠.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 장가잘 가라 시집잘 가라 그 얘기예요. 암이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유전이니까. 근데 암 없는 집안이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일. 이게 세계적인 암 권위자의 얘기예요. 미국 NCI가 미국 암연구소에서 암의 원인, 암에 대해서 암을 정복해보려고 1971년도부터 2조 달러를 근데 2012년도인가? 아니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2010년도에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도대체 암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확산하고 어떻게 전이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암 권위자 100명이 암세포 하나를 당연히 재간다. 그래서 우리는 암 정복에 실패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야야마 박사가 신의 손 얼마나 칼을 잘 대는지 뭐 기가 막히게 그 암세포만 잘라낸다는 겁니다. 기술이 좋대요. 그 정도. 이 사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암은 아무리 잘라내도 재발. 그래서 나는
의사라는 사실,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메스를 버렸다. 왜? 돈도 좋지만 뭐가 내가 한 게 사람들이 살아야 이 보람이 있는 거지. 돈을 버는 사람 다 죽네 제발하고 메스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유는 뭐예요? 암의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찾았으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우, 뭐 사례가 있긴 있는데 몇 명 안 되잖아. 아니요. 많습니다.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 많은 거예요. 이따 뒤에 통계가 나오는데 실천한 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자연치유 제대로 하면. 그래서 암의 원인을 찾다. 그러면 암의 원인을 분석해 볼게요. 이제는. 네, 자, 흡연하면 암에 걸린다는 얘기 이미 실험으로 검증한 사실이죠. 이건 결론이 나왔어요. 흡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임상적으로. 그럼 흡연하면 왜 암에 걸리는지 아직 의사들 분석을 못했다 이거예요. 분석해보자는 거죠. 자, 흡연하면 왜 암에 걸리는지 혹시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죠? 흡연하면 그 흡연할 때 담배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을 뺏어 먹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일산화탄소와 결합해버려요.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을 못하니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암에 걸리는 거예요. 폐가 바로 폐에 영향을 받죠. 두 번째, 흡연하게 되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해. 이랬던 혈관이 이렇게 수축해요. 수축하니까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까 나온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이쯤 되면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입증은 했지만 왜 그러냐? 결국 산소 부족으로 암에 걸린다라는 결론이죠. 대기오염이 심한 데서 생활하면 암에 걸린다는 건 밝혀진 사실이죠.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것은 산소 이외에 다른 이물질들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마왕산가스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산소 농도가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40년 그런 데만 살았다 그러면 암에 걸린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 많이 밝혀진 사실이죠. 흔히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왜 암에 걸리는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 못한다 이겁니다. 해보자는 얘기죠. 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다는 것은 통증은 산소 부족의 신호예요. 어떻게 하고? 자, 보세요. 공기가 탁한 데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탁한 데 있었다 우리가. 그런데 맑은 공기를 쐬면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죠. 시원해지죠. 결국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산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에서 들어온 산소 양은 일정한데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공급해달라고 신호하는 게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팔꼭 헐리고 있어도 여기 조금 있으면 굉장히 아파옵니다. 놓으면 공급되면서 통증이 사라지죠. 숨 막고 있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한 2분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뽀개요. 가끔 겨울에 갑자기 달리기 하면 잇몸 같은 게 아픈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겨울에 특히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일부에서 들어온 산소 양은 일정한데 많이 사용하니까 부족 현상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달릴 때 머리도 아프고 잇몸이 아픈 사람 잇몸이 아픈 거예요. 산소가 덜 공급되기 때문에. 운동하면 암이 예방된다는 거 다 알죠. 왜 예방되는지는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면 예방되는 건 분명한데 왜 예방되느냐? 운동하면 뭐가 많이 들어와요 몸에? 두 번째, 운동하면 땀이 나죠. 땀으로 뭐가 빠져나가요? 땀이 빠져나가니까 물 먹어야 되겠죠. 물론 소금 안 먹고 물만 먹으면 큰 도움 안 하는지 말이야. 물을 많이 먹으니까 먹고 빼니까 혈액이 맑아져서 잘 공급됩니다. 운동 효과는 또 있어요. 있는데 산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운동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왜 높아져요? 그것도 산소예요. 면역을 생산하는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니까 에너지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물만 섭취해도 암이 낫는다. 이거 단순히 물을 한 컵 마셨느냐 하루에 평균적으로 4컵 마셨느냐에 따라서 거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거죠 이거. 암을 3분의 1 줄이는 게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근데 물만 섭취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뭘까요? 물 섭취하면. 물 많이 섭취했어요? 아시는 거죠 이제? 자, 물 드세요. 물. 왜 그래요?
그죠? 맑아지니까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류가 좋아져서 세포에 결국은 물과 영양과 산소인데 알고 보니까 산소였더라. 그 얘기 아까 보여드린 거죠? 산소가 공급되니까. 항산화 식품을 섭취했더니 암이 치유되거나 예방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식품 아시죠? 이런 데 들어있는 거죠. 등등 비타민C도 항산화 식품이고 등등 뭐 많아요. 페스텐틴 카데킨 등등등등 많아요. 자, 그러면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산화 식품. 산화를 막아줬어. 산화. 혈액의 산화를 막아줬어. 그 혈관의 산화를 막아줬어. 산화된다는 것은 녹슨다는 얘기죠. 혈관이 있는데 녹슬면 혈관이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결국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됐죠. 항산화 식품 섭취하니까 이제 아까는 섭취 안 했을 경우 섭취하면 여기 있는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녹슨 게 제거되니까 환원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충분히 산소가 공급돼서 암이 항산화 식품 섭취하면 항산화 식품이 항암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로 보니까 암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 증명이 되죠. 이외에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왜 암에 걸릴까요? 지방. 왜 그럴까요? 지방. 끈적거리니까. 콜레스테롤 끈적거리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물론 날씬한 사람 중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마른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이유는 산소 공급. 활성산소는 뭐 여러분 금방 답이 나왔죠, 그죠? 활성산소?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도 이거 이렇게 밝힌 바가 없어요. 이걸 밝힌 바가. 왜 이걸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알아야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원리적으로 따져봐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하지. 그냥 누가 먹고 좋다니까 보고독을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고 해서 보고독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고. 청산가리보다 13배가 독성이 강해요. 정상세포가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심지어는 A주균을 집어넣는데 A주균.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면 죽어요. 죽죠? 죽어보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유방암을 치료하다가 온열요법을 했더니 고름이 나온다라는 얘기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여기다 막 온도를 막 70도 올려놓으니까 얘가 이거 정상세포가 정상세포 다 막 요만한 거 하나 없애려고 태워 없애려다가 전체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많아요. 자, 산소 공급이 중단돼 죽어버린 거예요. 썩은 거예요. 산소가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살기는 사는데 얘네들이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장애가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변이라고 하잖아요. 암을. 유전자 변이 된 상태에서 다시 분열해도 변이 된 상태로 분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열이 빠르고 좀 잘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은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이제 세밀한 건 책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었다가 이것을 다시 잘게 쪼개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 물질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을 우리가 위에서 이제 소화시켜서 되는 건데 당에서 ATP를 전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전환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세포가.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대사 효율이 떨어져요. 얘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정상적으로 생존을 못해요. 뭐하고 똑같은데.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안 주고 현미맘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화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암의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아예 중단되면 죽고 만성적으로 지속해서 술, 담배 먹고 그러면 조금 부족해서 또 먹고 또 부족해서 중금속 공기가 탁한 데 생활하는 걸 꾸준히 계속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걸 양념에 안 넣고
맨 그 비비한 마요네즈나 칠해서 먹고 뭐 이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김치 같은 거 만들 때 마늘 그냥 듬뿍 넣어버리세요. 찌개 할 때는 마늘 막 이렇게 쓰셔도 예를 들면 그죠? 그 습관적인 걸로 인해서 만성화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암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라는 걸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엊그저께 선생님하고 통화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엊그저께 선생님하고 통화했던 것 같은데 제가 8월달에 이번 달 초에 통화 처음 하고. 그때도 했나요 우리가? 아니 얘 작년에. 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요? 네, 시간이 지금. 맞아요. 그 기억나요. 언제 오실 거 갖고 오실 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안 맞았 시간이 안 맞았죠. 전화 드릴 때마다 되게 불안했어요 사실은.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 읽고 하니까 자신감 생기니까 그렇죠. 안 가도 돼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책만 읽고서. 네. 사실 책만 읽고서도 되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로는. 이쪽이다 이쪽. 근데 좀 불안한 분들. 왼쪽에 보시고? 있었는데 겨드랑이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튼 그때 제가 한의사한테 협박을 받았잖아요. 안 하면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봤대. 너무 불안해 선생님 전화를 드리고. 맞아. 그 기억이 얼마 지나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해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막혀서 제가 전체적으로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나서 처음에 여기 1기였는데 여기가 다 퍼졌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퍼졌다가 이거 안 되겠다. 수술 안 했죠? 수술 안 했어요. 또 경락과 혈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우연히 또 소개를 받고 갔는데 11월 달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시더니 이제는 수술만은 안 된다. 항암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난 수술하러 간 게 아니라 검사만 일단 누가 이제 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더니 이미 여기 한 6cm 정도가 깊어서 그러니까 덩어리는 아닌데 안쪽으로 뿌리가 보인다고 얘기하셔서 나보고 퍼뜨렸구나. 그러니까 검사하고 나서 확 퍼졌어요. 조직 검사 아니고. 검사하고 나서 조직 검사하고? 네, 확 퍼지고 손 막 다 저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나한테 협박을 또 하더라고. 이대로 수술을 죽는다. 안 하면 죽는다. 3개월 안에 고름이 다 새서 냄새 나고 막 나와서 생활을 못 할 거다. 그래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울면서 나와서 나중에 지켜보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혈 뚫고 제가 선생님 하시는 대로 처방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지금은 여기 겨드랑이 거의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네. 전부 다 좋아지면 이제 전에도 생존했는데 좋아지면 더 걸어가야지는 거예요. 이게 호전반응이에요, 저게. 호전반응. 사실 제가 이제 좀 각성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몇 개월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진 거. 그것마저도 네. 안 받았으면 확 좋아졌을 텐데. 최근에 식이요법도 거의 못하고 근데 소금은 제가 계속 챙겨먹고 소금 챙겨먹고 하여튼 우리 장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맞아요. 장기 잃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일단 수술하고 나면. 하여튼 뭐 잘하셨고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확실하게. 다시 각성하고 가야 돼요. 하고 방법 확실하게 하고 혹시나 어떤 처방 받는 게 10가지 중에 다 9가지는 좋았다 한 가지 잘못된 거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가 돼서 치료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염식, 무염식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온열요법 있죠. 한번 같은 일. 집에 혼자 메이크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너무 차다. 이제 그 몸이 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너무 높이지 말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70도가 이렇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이 좋아졌냐? 저도 잠시 들어가봤는데 5분은 못 했네.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스스로 체온 높이는 방법이 운동해도 체온 높아지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체온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느냐? 활성산소 제거하면 혈류가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 체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높여야지 일부에서 높여지는 건 우선 당장 도움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혈관들이 느슨해져요. 이제 탄력을 잃어요. 나중에는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수축이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제 급한 대로는 당장 너무나 차다. 그럴 때는 조금씩 해주는 거 보조적으로 해주는 거 좋은데 운동하면 체온 쪽쪽 올라가요. 조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조격 정도는 좋아요. 조격은 좋아해? 네, 조격 정도는 좋아요. 조격 정도는. 반신. 반신욕도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장시간 의존하는 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을 먹게 되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네, 왜냐?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전을 해줘.
외부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높여야만 되는 거지 의미가 없다. 면역력도 한계가 있다. 외부에서 공급해봤자 생존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몸에서 계속 생산해줘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 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몸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자생력이 떨어져요. 그런 걸 고려하자는 얘기죠. 병원에서는 홍삼이나 인삼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오죽하면 응? 한의학에 미치다 거기에 해서 논쟁 벌였는데 양쪽 다 틀렸어. 한의사도 틀리고 양의사도 틀리고 그걸 올렸더니 다 싫어해. 한의사도 틀렸어. 그때 양의사가 이겼어. 여기 있어요 자료가. 해외 논문 중국 논문 갖고 싸우는 거야. 한약이 좋다 나쁘다, 홍삼이 좋다 나쁘다 싸웠어요. 양의사들은 수백 개의 논문을 검토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한의사들은 효과가 있다. 같은 거 갖고 실험했는데 그게 결국 누가 정리했느냐? 박사가 이제 가정의학과 정리를 했어요. 항암제를 쓸 때는 활성산소가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다. 근데 홍삼 항산화 성분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억제돼서 암세포를 못 죽인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암세포를 못 죽이게 하는 건 맞다. 항산화 식품이.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나오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도 다 죽여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암세포도 못 죽이게 하지만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암제를 쓰지 말고 항산화 성분만 섭취해야 되는데 항암제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항암제 써도 암세포 죽이는 것까지 좋은데 정상세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또 뭐예요? 탄산물 먹으면서 농약 쓰면 산소는 효과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항암제를 쓰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안 나와서 암세포를 못 죽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암세포 죽이는 데만 집착한다면.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요만한 암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약 7,100큰 우리 몸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폐, 간, 골수, 뇌 얼마나 중요해. 얘네들 지금 암이 아니에요. 내가 유방암이라면. 근데 항암제를 섭취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암이 오는 거 아닙니까?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한다는 건 지들이 밝힌 결론적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메커니즘은 안 밝혔지만. 바로 활성산소를 억제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산화 식품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 홍삼은 정상세포에는 이롭다. 암세포에도 이롭다. 죽이지는 않지만 살린다. 어떻게? 정상세포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따 나올 거죠. 정상세포로 바꾸는 게 좋죠? 암세포는 내 새끼인데? 왜 그거 죽이려나? 그것만 죽이면 다행이야. 정상세포, 멀쩡한 자식 다 죽이잖아, 지금. 항암제로. 그 얘기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나올 거야, 이제.